부동산 온에어 생방송 진행을 맡은 이장현입니다. 전국 집값이 2달 연속 기록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KB 부동산에 따르면요, 주택 매매 가격은 1.52% 상승하면서 지난주 기준으로 해서 서울의 집값이 평균 12억 원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대출도 막혀 있는데 서울의 집값이 계속해서 오르다 보니까 내 집 마련이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집값이 오를 것이다라는 분석들을 내놓고 있는데요. 그만큼 시청자 여러분들의 걱정이 많아질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 고민 좀 덜어드리면서 이 시점에서 투자할 만한 또 알짜배기 물건들 준비해 왔으니까요. 함께해 주시기 바랄게요. 네, 오늘 진행될 순서 간략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할게요. 전문가가 준비한 핵심 이슈 짚어보는 시간 마련되어 있고요. 또 소개해드릴 두 가지 물건 저희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초구 서초동에서 1.5룸 주거용 오피스텔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중구 신당동에서 투룸 다세대 주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보시다가 부동산 시장에 관한 궁금증 또 물건에 관한 고민 있으시다면요. 서울지역번호 02-2638-3994 주저하지 마시고 연락 주시거나 문자는 샵 3989번 남겨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고로 저희 시청자 여러분께 또 다양한 정보 제공해드리고 있는데요. 실제 부동산의 가치, 가격의 상승과 하락은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참고로만 이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부동산 온에어 바로 시작할게요. 네, 오늘 함께해 주실 전문가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얼 파트너스의 이재익 소장님과 함께 할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 최근 부동산 동향은 어떻게 느끼고 계시는지요? 자, 여러 가지 또 규제들이 나오는 가운데 최근에는 또 대출 규제가 본격화되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과연 우리는 내 집 마련 전략 그리고 투자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 오늘 저와 함께 한번 같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목은 바로 대출 규제에 과연 앞으로 집값이 상승할 것인지 아니면 숨고르기를 할 것인지 아니면 집값이 조정될 것인지 참 궁금하시죠? 오늘 그 내용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최근 동향 먼저 살펴봐야 되겠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연휴 이후에 전국이 다시 상승폭이 커지고 있다라는 소식이 되겠네요. 자, 여기서 말하는 연휴는 언제일까요? 추석 명절이 되겠는데요. 9월 말에 있었죠. 9월 말에 연휴 이후에 다시 전국의 집값이 상승폭이 커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보통 우리가 전통적으로 명절 전후로는 어떻습니까? 거래가 거의 없어지죠. 거래가 없어지면서 어느 정도 소강 상태를 보일 수 있는 위치가 바로 명절 전후가 되겠다. 그렇다면 9월 말 전후, 연휴를 전후에서는 소강 상태를 보이는 듯 하다가 오히려 최근 들어서 다시 전국의 집값이 상승폭이 커지고 있다라고 결론을 내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전국의 집값 상승률을 보면 0.24%에서 주간 상승률이 0.28%로 상승률을 키워가고 있고요. 수도권과 서울의 경우는 상승률이 거의 똑같다. 0.34에서 0.34 그리고 서울도 0.19에서 0.19로 상승률이 거의 똑같지만 사실 상승폭은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경기도는 어떨까요? 경기도 역시 0.40%에서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0.41%로 상승폭이 다시 커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특히 지방의 상승폭이 좀 더 커지고 있는데요. 오히려 경기도 수도권보다도 명절 이후에 지방의 경우가 상승률이 커지고 있다. 0.16%에서 0.22%로 상승폭이 더 커지고 있는 지역이 바로 지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실제로 그래프를 살펴보면은 지금 수도권의 경우 그래프 보이시죠? 지금 여기서 보이시는 여기 꺾여 있는 부분, V자로 꺾여서 보이는 위치 있죠? 이 위치가 언제일까요? 제가 말씀드렸던 대명절 중에 하나, 추석이다. 추석 전후를 기점으로는 어떻습니까? 오히려 상승률이 조금 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겠는데요. 하지만 명절 이후에 10월 들어서는 오히려 다시 상승폭을 키우는 양상으로 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에서는 또 대출 규제가 나오고 있죠. 전세 대출마저도 강화되는 분위기인데
지금 이 추세대로라고 하면 집값이 잡히기에는 좀 쉽지가 않다. 대출 규제를 시행을 하더라도 쉽지는 않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실제로 전국의 집값 상승률, 주간 상승률을 한번 비교를 해봤는데요. 2주 전과 최근을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자, 2주 전은 바로 9월 27일 기준자인데요. 자, 이 자료는 한국부동산원, 바로 정부 산하 기관이죠. 국토부 산하 기관이기 때문에 통계는 굉장히 정확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오히려 정부 산하 기관이기 때문에 통계율이 어떻겠습니까? 굉장히 보수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히려 KB 부동산이라든가 민간 기관 같은 경우는 오히려 상승폭은 이거보다 더 크다라고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9월 27일이라는 이 기점은 바로 추석 끼고 있었던 그 주다. 추석 이후에는 어떻습니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전통적으로 부동산 시장은 명절 전후 기점으로는 오히려 소강 상태를 보일 수밖에 없겠다. 자, 실제로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빨갛게 보이는 상승률이 크다라고 보이는 지역이 전국에서 어디밖에 없죠? 경기도밖에 없었죠. 그런데 한 주 사이에 어떻습니까? 명절 이후에는 점차적으로 그 상승폭을 키워가는 지역이 경기도뿐만 아니라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광주, 제주도, 경상남도 할 것 없이 다시 명절 이후에 상승률을 키우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보실 수 있는 거는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참고하실 때는 항상 대명절이 1년에 한 두세 번은 있죠. 그 두세 번 있는 대명절은 항상 소강 상태를 띌 수밖에 없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 이후에는 다시 상승률을 키운다라고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서울의 경우는요, 도시재생 지역이 오세훈표 재개발로 반색을 띠고 있다라는 소식인데요. 그만큼 도시재생 지역이기 때문에 그동안 재개발을 할 수가 없어서 집값이 사실상은 보합세를 유지하거나 올라도 소폭으로 오르던 지역인데, 최근 들어서 오세훈표 재개발이 본격화되면서 반색을 띠고 있다. 그만큼 기존의 도시재생 사업지들이 오히려 앞으로 투자 가치가 높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는데요. 한번 그 내용 한번 살펴볼까요? 그동안은 도시재생 정책으로 막혀 있었던 도심지의 노후주택 밀집 지역에 재개발 반색을 띠고 있다. 그에 따라서 지금 이런 지역들, 기존의 도시재생 사업지였던 지역의 빌라 가격이 굉장히 가격이 폭등하는 양상을 띠고 있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도시재생 정책은 언제부터 시행됐을까요? 바로 지난 서울시장이었었던 박원순 시장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거슬러 올라가면은 지금으로부터 한 10년 전부터 시작해서 지난 그 서울시장이었던 박원순 시장 임기가 시작하면서 그 전에 있었던 추진되어 왔던 정비 사업들, 유타운 사업들이 무려 기존에는 한 683곳이나 있었는데, 이 임기 10년 동안 어떻게 됐습니까? 50% 이상 거의 한 390개가 넘는 재개발 사업 지역들이 다 무산이 됐죠. 무산이 되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뉴타운 사업이 정지가 되고 나서는 이들 지역들이 뭘로 바뀌었죠? 바로 도시 재생 사업이 시작됐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지역들이 재생 사업으로 시작된 게 거의 10년이 됐다. 이들 지역들은 그동안 재개발을 할 수가 없었죠. 뿐만 아니라 현 정부 들어서도 현재까지 4년 동안 어땠습니까? 현 정부에서도 부동산 정책 중에 하나가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 있었죠. 전국적으로 거의 세금을 50조 원 정도 전국에 투여를 해서 도시 재생 사업을 역시 반영했던 정부도 현 정부였었는데요. 그만큼 10년 동안 서울 도심권의 도시재생 사업지들은 개발을 도저히 못했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대표적인 지역들이 바로 종로, 창신동이라든지 용산, 서계동이라든지 이런 지역들이 있었는데요. 최근 들어서 오세훈 시장의 재개발이 추진이 되기 시작하면서 오히려 이런 지역들의 추진 속도가 빨라지게 됐다. 그렇기 때문에 이달 10월 29일까지 공모일이 정해져 있죠. 그럼 이 기간에 지금 이들 지역, 특히 종로, 창신동이라든지 용산, 서계동 등 이런 지역들의 주민 동의율 확보에 총력을 가하고 있다. 많이 참여를 하고 있다라는 이유가 되겠고요. 그 도시재생 사업 지역이란 이유로 현 정부에서 말씀드렸듯이 공공재개발 신청도 할 수가 없었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지금 현 정부 들어서도 4년 동안 도시재생 뉴딜 사업 때문에 현 정부에서 추진을 시작했던 공공재개발도 이들 지역은 참여할 수 없었다. 그러니까 20년, 작년 8.4 대책도 있었고요. 그리고 올해에 2.4 대책이 있었죠. 이들 지역의 공공재개발에도 참여할 수 없었던 지역이 바로 도시재생사업지들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하지만 오세훈표 민간 재개발이 본격화되면서 이들 사업지들에 참여할 수 있는 이런 지역들의 반색을 띠고 있다. 그만큼 좋은 소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뿐만 아니라 정비사업구역 해제 지역 역시도 이번 공모에 대거 참여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이 서울권의 각 지역마다 이런 도시재생 사업지였던 지역들 그리고 정비사업구역 해제 지역들의 빌라 가격이 굉장히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현상이다. 그럼 만약에 오늘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무주택자라든지 내 자녀가 집이 필요하다라고 봤을 때 아파트는 너무 비싸죠. 자, 그러신 분들은 이런 지역들, 도시재생 지역들, 해제 지역들을 공략을 한다든지 아니면 기존의 정비사업 구역 해제 지역들, 이런 지역들을 공략하면 좋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를 통해서 서울시는 자치구별로 한 곳씩 안배를 한다고 합니다. 서울에는 25개 자치구가 있죠. 그러면은 한 곳씩 자치구별 한 곳이라고 하면은 25개 딱 떨어지네요. 자, 연말에 그 자치구별로 한 곳씩에서 25곳 내외로 사업지가 선정된다. 자, 올해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해마다 이렇게 25곳씩 선정을 한다라고 하니까 아무래도 아파트가 너무 비싸서 지금 주저하시는 분들은 이런 지역에 빌라를 공략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최근 들어서 아파트 값이 너무 비싸고 또 하물며 이런 재개발이 훈풍이 불면서 빌라 가격도 만만치 않죠. 그러다 보니까 또 이런 소식도 있습니다. 자, 수도권의 오피스텔 가격이 9개월 연속으로 상승을 하고 있다라는 소식인데요. 상승폭이 9개월 동안 9개월 전에는 0.05% 상승하던 것이 최근 들어서는 0.40% 정도로 상승폭이 커지고 있다라는 소식인데요. 한번 그래프를 살펴보더라도 9개월 전에는 어떻습니까? 상승률이 0.05% 상승률이 그닥 크지는 않았죠. 하지만 어떻습니까? 9개월 동안 상승폭을 계속 키워오다가 현재는 무려 0.40%로 상승폭을 키워오는 상품 중에 하나가 바로 오피스텔 상품이다. 자, 그러면 이 이유는 뭘까요? 또 역시 아파트가 너무 비싸기 때문이죠. 재개발, 수도권의 일반 아파트 할 것 없이 너무 비싸다 보니까 일종의 풍선 효과를 통해서 빌라 가격이 또 올랐고 빌라 가격마저도 너무나 비싸지다 보니까 오히려 차선책으로 상대적으로 투자금이 적은 오피스텔로 쏠림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현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에 따라서 연립 다세대의 상승률이었던 0.36%를 또 앞서고 있고요. 오피스텔 상승률이. 요즘에 분양시장의 분위기를 보더라도 대부분 오피스텔의 경우도 완판을 기록하고 있다. 자, 오피스텔의 소형, 중형, 대형 할 것 없이 오피스텔 모두 상승폭이 커지고 있다. 자, 오피스텔의 매력 중에 하나는 또 뭘까요? 청약 통장과 그리고 가점이 필요 없기 때문에 그만큼 또 인기가 높은 이유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 내용을 살펴보시면서 아파트가 너무 비싸서 내 집 마련 기회가 없는 분들은 이렇게 정비사업 지역이라든지 그런 지역, 해제 지역을 공략을 하는 빌라로 투자 방법을 또는 내 집 마련 포커스를 맞추는 방법이 있겠고 또 빌라도 너무 비싸신 분들의 경우는 이렇게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고 또 여러분들 자녀들이 최초의 내 집 마련할 수 있는 좋은 기회, 서울권의 도심지의 좋은 기회로서 오피스텔도 공략하는 방법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워낙 집값이 하루가 다르게 계속해서 오르다 보니까 이렇게 빌라나 오피스텔에 대한 관심도 점점 더 커지는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또 정권이 바뀔 예정인데요. 그만큼 많은 변동사항이 있을 예정인데 저희가 방송 시간 이렇게 최대한 많은 정보도 드렸지만 우리 소장님께서 또 개인적인 고민이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1:1 상담 자리를 마련해 주셨다고 합니다. 소장님 어떻게 진행되는지 자세하게 들려주실까요?
네, 최근 들어서는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우리 무주택자분들 그리고 자녀들을 데리고 있는 우리 부모님들 또 고충이 심하시죠. 내 집 마련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또 대출 규제가 너무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사고 싶어도 쉽지 않은 상황으로 가고 있다. 그렇다고 지금 포기할 때는 아니고요. 언제든지 전화 주셔서 여러분들의 고민을 해결하시면 됩니다. 아래에 보이는 전화번호 2638-3994번, 2638-3994번으로 전화 주셔서 여러분들의 어려움을 해결해 보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네, 고액으로 투자해서 큰 수익을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소액으로 전략적으로 투자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에 관련된 비법들 알려주신다고 하니까요. 전화 예약 필수입니다. 원하시는 분들 서울지역번호 02-2638-3994 전화 주시면 저희가 전문가 상담 예약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이재익 소장이 준비한 두 가지 물건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 물건부터 화면으로 자세하게 만나보시죠. 네, 오늘 오프닝에서도 잠깐 설명드렸었는데요. 서초구 서초동으로 가보겠습니다. 1.5룸 주거용 오피스텔입니다. 위치는 3호선 남부터미널역에서 도보로 5분 거리 역세권이고요. 현재 시세는 2억 5,500만 원에서 3억 1,000만 원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서초구 하면은 또 살기 좋은 지역이면서도 주변에 업무타운이 또 굉장히 많다 보니까 접근성이 좋아서 점점 더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소장님 자세한 소개 부탁드릴게요. 요즘에 재개발이 가능한 정비 사업지들 그런 지역에 뭐 빌라를 사겠다라고 하면은 또 현금 투자가 굉장히 크죠. 아무리 대출을 받거나 전세를 활용하더라도 투자금이 뭐 1억은 좋게 넘어가고요. 위치가 좋은 뭐 그 강남권 접근성이 좋은 용산이라든지 자양동 일대 같은 경우는 투자금이 2억이 훌쩍 넘어가죠. 그런 분들이 좋아할 수 있는 상품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투자금이 전세를 놓을 경우는 한 4천, 평균 4천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지역의 좋은 지역 서초동의 오피스텔을 통해서 먼저 여러분들 젊은 층들, 그 자녀들이 내 집 마련에 성공하시면 좋을 듯 하고요. 자, 서초동 이 오피스텔의 경우는 3호선 남부터미널역 도보 5분 거리 이런 오피스텔은 이제 초역세권 오피스텔이라고 하죠. 자, 예상 실투자금이 전세를 놓을 경우에 한 3천에서 5천 정도, 평균 4천 정도 투자가 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투자의 포인트를 한번 보면은 서초동 하면은 뭐 강남구 다음으로 좋은 지역이죠. 자, 입지적인 장점이 탁월하고요. 그리고 주변부에 다수의 개발 이슈가 풍부하기 때문에 향후에 시세 차익도 충분히 가능하겠고요. 뿐만 아니라 지금처럼 저금리 시대에 소액 투자, 말씀드렸듯이 평균 투자금이 전세를 놓을 경우에 4천밖에 안 된다라는 부분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부동산은 역시 위치 그리고 이 입지가 가장 중요하죠. 입지 분석을 한번 해보면 지금 서초동이 바로 이 위치고요. 바로 인접지가 어딜까요? 강남 중심 업무 지역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인접지에 그리고 고가주택이 밀집한 지역, 고가주택 밀집 지역 중에 압구정동이라든지 반포동이라든지 대치동, 도곡동이 몰려있는 인접지에 있기 때문에 공실 걱정 없고 그만큼 주변부에 고가주택이 많다라는 것은 이 서초동의 가격 상승이 꾸준히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개발 이슈가 풍부를 하죠. 그러니까 GTX C 노선뿐만 아니라 GTX A 노선이 착공에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신분당선도 역시 착공에 들어가 있고 위례 신소사선이 또 들어올 예정이기 때문에 이 서초동이라든지 강남구 일대에는 뭐 시세 차익뿐만 아니라 꾸준한 임대 사업도 가능한 위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하나씩 개발 이슈를 살펴보면 서초동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속도를 낸다. 최근에 뭐 대통령 후보 예비 후보자 중에 한 분은 또 경부고속도로를 지하화한다라는 또 공약도 내걸 정도로 거의 가시권에 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서초동 인근 또 경부고속도로 인근에 있는 서초동 주변부에 이렇게 소액으로 한 4천 정도 투자한다면 뭐 순식간에 1억이나 2억은 시세 차익은 좋게 단기간에 볼 수 있는 장점이 있겠다라고 볼 수도 있겠고요. 그러니까 주변부의 롯데 칠성부지가 63층 이렇게 복합 개발이 되는데요. 이렇게 복합 개발이 되면 좋은 게 뭐가 있을까요? 젊은 일자리 창출이 풍부해지죠. 그만큼 고액 연봉자들이 대거 유입되기 때문에 이런 소형 평형들의 주택들, 주거용 오피스텔이 인기가 높을 수밖에 없겠다. 그러니까 당연히 공실은 없고 오히려 시세 차익이 충분히 가능하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인근에 정보사 부지가 개발이 되는데요. 실리콘밸리 오피스 타운으로 조성된다. 역시 젊은 일자리 창출이 충분히 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충분히 투자 가치가 높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뿐만 아니라 남부터미널역 복합 사업이 되기 때문에 주변부의 지가 상승, 임대가 상승이 충분하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정리를 해보면 시세를 보면은 2억 5,500에서 3억 1천 정도 형성되어 있고요. 전세가 2억 2,500에서 2억 6천 정도 형성되기 때문에 실제로 전세를 놨을 때 투자금은 한 3천에서 5천 정도 투자금이 굉장히 많이 들지는 않는다. 그렇다면 공략 방법은 이렇게 한 처음에는 전세를 놓고 투자금을 한 평균 4천 정도 투자를 해놓고 기다리셨다가 시세 차익도 가능하고 그리고 우리 젊은 층들이 내 집 마련으로 입주를 하거나 또는 노후 준비 차원에서 월세를 전환한다면 은행 금리보다도 한 두세 배 정도 높기 때문에 좋은 투자 방법이다라고 요약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거주하기에도 좋지만 투자하기에도 좋은 물건 첫 번째 물건 소개해 주셨습니다. 서초구 서초동 1.5룸 주거용 오피스텔이고요. 궁금증이나 고민 있으신 분들 서울지역번호 02-2638-3994 무료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는 샵 3989번 남겨주세요. 네, 이어서 다음 물건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이번에는요, 중구 신당동에 위치한 투룸 다세대 주택 살펴보겠습니다. 위치는 2호선과 6호선 환승역인 신당역에서 도보로 2분 거리고요. 시세는 5억 1천만 원에서 5억 3천만 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서울의 중심부지만 노후화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개발 가능성이 크고요. 또 그만큼 미래 가치가 있는 물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소장님, 이 물건 또한 자세한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서울시에서 민간 재개발 공모를 시작하면서 다시 뜨거워지고 있는 시장이 바로 빌라 다세대 주택 시장이죠. 그렇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관심 가지면 좋은 지역입니다. 자, 위치가 좋은 중구의 신당동으로 한번 가보시고요. 신당동 하면은 2호선과 6호선과 만나는 신당역 도보로 초역세권 거리, 2분 거리에 있는 아주 좋은 위치에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전세를 놓을 경우에 실투자금이 1억 3천에서 1억 5천이다라고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지역의 투자 포인트를 보면 역시 중구하면 입지가 서울의 중심부에 있기 때문에 입지가 굉장히 좋은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이 주변부에도 역시 개발 이슈가 풍부할 뿐만 아니라 요즘에 가장 관심이라고 볼 수 있는 민간 재개발이 가능한 낙후 지역이다. 이 부분이 장점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역시 입지 분석을 한번 해보면은요, 이 가장 장점 그리고 신당동 하면은 바로 이 위치죠. 이 서울의 중심부, 이 주변부를 보면은 청량리 역세권, 왕십리 역세권 그리고 GTX가 뚫린다라고 하면 삼성역까지 가까워지고요, 서울역까지 가까워지기 때문에 제가 이 영역을 트라이앵글 영역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트라이앵글 영역 가까이에 있거나 이 가운데 포함되어 있는 지역은 묻지도 따지지도 할 필요가 없는 지역이다. 그만큼 투자 가치가 좋은 지역이겠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향후에 GTX가 다 개통이 된다고 봤을 때는 용산하고도 가까워지고요. 그리고 여의도권하고도 굉장히 가까워진다. 뭐 강남권도 말할 필요 없이 거의 한 10분, 20분 이내 거리가 되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조금 더 확대해 보면은 위치가 바로 신당동이 바로 이 위치에 있죠. 이 위치로부터 GTX가 앞으로 뚫리게 된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시청 명동 동대문 접근성이 한 5분, 10분 거리가 되고요. 그리고 용산과 여의도 거리는 한 10분에서 20분 거리로 단축이 되고요. 그리고 강남 중심 업무 지역하고의 이 거리는 거의 한 10분, 20분 정도로 단축되는 직주 근접 거리가 굉장히 양호해지는 지역이기 때문에 앞으로 시세 차익과 그리고 꾸준한 임대 사업이 가능한 이유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개발 이슈를 살펴보면 말씀드렸듯이 바로 이 위치가 되겠죠. GTX ABC 노선이 만나는 트라이앵글 위치 안에 포함되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용산 여의도 거리가 10분, 20분 그리고 GTX C 노선을 이용하게 되면은 강남까지 역시 10분, 20분 굉장히 직주 근접이 좋아지고 그만큼 유동인구가 계속해서 꾸준히 유입하기 때문에 유동인구가 유입이 된다라면 어떤 현상이 벌어진다고 했죠? 지가가 급등한다. 지가가 상승을 하고 임대가도 상승을 하고 그에 따라서 매매가 상승하면서 시세 차익이 가능하다. 또 특히나 재개발이 낙후된 지역이기 때문에 재개발까지 가능하다고 하면은 새 아파트를 가질 수 있는 좋은 기회도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또 장점 중에 하나는 개발 이슈 중에 주변부에 90만 명의 직장인이 많기 때문에 공실 걱정은 없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에 따라서 안정적인 임대 사업과 시세 차익이 가능하다라는 또 장점도 있겠고요. 그리고 바로 이 아래쪽이 이제 신당동이 되겠고요. 바로 대각선 방향으로 이 지역이 동대문 역사 문화
공원 주변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인데요. 이 중심부에 뭐가 있습니까? 바로 DDP,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가 있는데요. 이 지역은 바로 디자인의 메카라고 볼 수가 있겠죠. 패션 디자인을 상징하는 세계적인 관광 명소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만큼 주변부의 지가 상승에 도움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개발 호재 중에 마지막이 되겠는데요. 동대문 역사 문화 공간 주변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을 살펴보시면 좀 전에 바로 DDP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가 중심으로 있죠.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인근에 바로 미 공병단 부지와 국립중앙의료원 병원이 복합 개발될 예정으로 있고, 그리고 서울경찰청 기동대 본부 역시 복합 개발이 되면서 이 DDP와 함께 신당동 패션거리와 연계가 되면서 이 지역이 향후에 패션 혁신 허브로 조성될 예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주변부 가까이에 있는 신당동 일대의 지가 상승, 그리고 요 위치에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 시세 차익 충분히 가능하겠죠. 자, 이 신당동의 투룸 다세대 주택의 지금 시세를 살펴보면 5억 1천에서 5억 3천 형성되어 있고요. 전세 가격은 3억 6천에서 3억 8천 형성되기 때문에 실제로 이 차액을 하면 투자금이 되겠는데요. 투자금은 1억 3천에서 1억 5천 정도로 입지가 이 정도로 좋은 서울 중심부 중에서는 요즘으로 치우면 비교를 해보더라도 투자금이 가벼운 편이다. 이런 지역을 공략하셔서 내 집 마련도 성공하고 투자도 성공하는 방법을 추천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 두 가지 물건에 관해서 궁금증이나 고민 있으신 분들 서울지역번호 02-2638-3994 무료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 샵 3989번으로 고민 내용 남겨주시면 저희가 상담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1부 소식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에 2부에서 뵐게요. 네, 2부에서도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두 가지 방법 있습니다. 서울지역번호 02-2638-3994 무료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는 정보 이용료 100원 부과됩니다. 샵 3989번 남겨주시면 저희가 차근차근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네, 계속해서 2부에서도 지역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두 가지 물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먼저 부동산 1번지 강남으로 가보겠습니다. 특히나 테헤란로를 옆에 두고 있기 때문에 임차 수요가 굉장히 풍부하죠. 강남구 역삼동에서 1.5룸 오피스텔 살펴보겠고요. 이어서 강북구의 핵심 지역 마포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형 상권, 직주 근접 입지로 많은 분들이 선호하는 지역이죠. 마포구 망원동에서 3룸 희소성 있는 아파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많은 분들이 기다리시는 첫 번째 물건부터 화면으로 바로 만나보실게요.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1.5룸 오피스텔입니다. 위치는 2호선 역삼역에서 도보로 3분 거리 역세권이고요. 시세는 4억 6천만 원에서 4억 7천만 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테헤란로 중심지에 위치한 역삼동에서 만나보는 1.5룸 오피스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부는 이분과 함께 하도록 할게요. 부동산 미디어그룹의 김대진 이사님 나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네, 엊그저께 가을비 내리고 나서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는데 감기 조심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오늘은 이제 요 근래 들어서 좀 보시면은 집값이 또 갑자기 또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부분들이 보이실 겁니다. 네, 전세가 많이 상승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기도 하고, 지금 사실 시장에서 가장 큰 문제는 대출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이슈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대출 규제. 이제는 전세자금 대출도
사실상 이제 어렵게 돼가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아무래도 지금 계약을 해놓으신 분들 앞으로 대출일 이제 발생을 시키셔야 되는 분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자, 지금 현재 뭐 많이들 계약도 파기되기도 하고 뭐 이어지는 경우도 발생하겠지만 마찬가지로 매물은 없고 전세들조차도 이제는 앞으로 반전세로 넘어가는 상태가 많아질 것이라 예상이 되기 때문에 저는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되는 속도가 상당히 빨라지고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결과적으로 앞으로 먼 미래에 물론 뭐 먼 미래일지 가까운 미래일지 모르겠지만 자 결과적으로 지금 현재 반전세 또는 월세로 전환되는 속도가 빨라짐에 따라서 이 주거에 대한 트렌드는 한번 바뀌기 시작하면 상당 시간, 오랜 시간 동안 걸려야만 다시 원래대로 돌아올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월세 전환 속도가 빨라진다면 우리의 앞으로의 미래 주거 형태들도 반전세 또는 월세가 거의 지배적일 것이다. 그만큼 전세라고 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귀해질 수가 있는 시장이라는 거 꼭 생각을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저는 오늘도 마찬가지로 내가 지금 실거주를 하실 때 실거주를 생각을 하신다면은 지금이라도 내가 살 수 있다면 사시는 것이 좋다라고 항상 말씀드리겠고요. 자, 오늘 첫 번째 이 지역은 역삼동입니다. 너무나도 개발이 많은 곳이고 다들 아시는 것처럼 역삼동 하면은 굉장히 또 강남 지역 안에서도 상당히 만족할 만한 주거 형태를 띠고 있는 곳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뭐 사실 논현동이라든지 또는 그 주변에 위치하고 있는 뭐 삼성동 뭐 이런 라인들도 많이 있지만 역삼동은 또 굉장히 조용하면서 거주하시기에도 주거비 자체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지역이 아니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 또는 임차인들이 많이 찾고 있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임대 시장이 상당히 좋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저는 이 지역 안에서도 오피스텔을 추천드립니다. 자, 지금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대출에 대한 규제 아직은 많이 받고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오피스텔을 추천드리는 부분인 거고 나중에 향후에 내가 담보대출을 발생을 시켜서라도 월세 전환을 내가 또 임대 수익을 기대해 볼 수가 있는 형태이다 보니까 이렇게 조그만 상품 없으신 분들은 내가 여유 자금이 조금 있다면 한 번쯤은 고려해 볼 만한 그런 상품이다. 그리고 지역이다라고 하는 부분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위치는 역삼역에서 거의 초역세권이라 할 수 있는 3분 거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차인들이 상당히 좋아할 수밖에 없고요. 지금 원룸은 너무 작고 거기에다가 투룸 같은 경우에는 또 금액대가 너무 높으니까 상대적으로 틈새 시장이라고 할 수 있는 1.5룸들을 많이들 찾고 계시는 실정이기도 하고요. 네, 이쪽 강남 테헤란로 라인들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사실 뭐 10만 원, 15만 원 없어서 이렇게 조그만 상품을 가시기보다는 1.5룸 정도 스타일을 많이 찾으신다는 거. 자, 그리고 전용 면적 약 27제곱입니다. 대략적으로 한 8평에서 9평 정도 되는 사이즈의 1.5룸을 추천드리겠고요. 자, 이쪽 지역은 4억 6천에서 4억 7천 정도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세를 안고 내가 사 두신다면 한 5천에서 6천 정도면 일단은 사 두실 수 있다라는 거 말씀드릴 수 있겠고 세 번째 세 가지의 추천드리는 포인트. 자, 인프라 시설들 워낙 좋죠. 거기에다가 요즘 욜로족이라고 할 수 있는 원스톱 라이프를 즐기는 그런 MZ 세대가 상당히 선호하는 그런 최적의 지역이라는 거. 자, 그리고 임차 수요가 워낙에 좋은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투자하실 때 임대 걱정 없이 투자할 수가 있겠고요. 세 번째는 주변에 특히나 삼성동 바로 옆 동네가 역삼동이죠. 자, 그런 삼성동에 위치하고 있는 곳의 큰 개발들 다 누구나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마이스 산업이나 현대차 GBC센터 등등의 건설 이런 부분들의 큰 호재를 안고 충분히 낙수 효과를 기대해 볼 수가 있는 곳이다라는 거. 자, 강남구 라인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서울, 전국에서도 가장 많은 일자리를 갖추고 있는 곳이 서울이라는 것들은 누구나 다 아실 거고 삼척동자도 아는 내용이죠. 자, 서울 같은 경우에는 무려 32%의 근로소득이 발생되는 그런 퍼센트 비율을 갖추고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도 강남구가 가장 월등히 높은 약 100만 인구 정도 가량 지금 종사를 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굉장히 탄탄한 일자리 수요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임차 수요 걱정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겠고
뭐 여러 가지 서울 25개구 중에서도 월등히 강남구가 압도적으로 높다라는 것을 비교해주는 그런 자료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강남구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 1인 가구 변화가 점점 인구는 줄어들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1인 가구들의 수는 점점 증가하고 있는 그래프 보시는 것처럼 통계청 자료라든지 여러 가지 자료들을 보시더라도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만큼 혼자 사는 인구들, 뭐 요즘에는 뭐 60이 넘어서도 황혼 이혼하신 분들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결혼 안 하는 비혼주의 시대가 좀 많이도 열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혼자 사는 사람들의 인구에 발맞춰 조그맣지만 그래도 여러 가지 원스톱 라이프를 즐길 수 있는 그런 주거 상품이 필수적으로 지금 필요하긴 한데 그런 상품을 우리가 좀 적은 금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기회라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강남 3구 물론 서울 전역이 사실 공시가 상승률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남 3구는 상당히 높은 공시가 상승률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공시가 상승률뿐만 아니라 토지가의 상승률도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기도 하고요. 뭐 공시가 상승률 그리고 토지가 상승률이 올라간다면 전체적으로 아무래도 매매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거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자, 역삼동 하면은 자 기본적으로 이렇게 보이시는 것처럼 지하철 역세권이 좀 보이시죠? 위쪽으로는 9호선 라인이 있겠고 그리고 아래로는 2호선 라인을 자, 그리고 우측에서는 분당선 좌측에는 신분당선을 끼고 있기 때문에 교통이 사통팔달 어딜 가셔도 좋습니다. 광역교통망이라고 할 수 있는 신분당선 또한 갖추고 있고 거기에다가 이 국제교류 복합지구 개발 소식이 들려오는 삼성동 라인들까지도 굉장히 가까운 곳이기 때문에 여기서 올 수 있는 개발의 호재로 인한 지가 상승이나 또는 부동산의 가격 상승 부분들을 고스란히 봐줄 수 있는 곳이 바로 역삼동이 될 수가 있겠고요. 토지거래 허가제로 묶여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투자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지역 중에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옆에 붙어있는 이 역삼동은 그만큼 수혜를 충분히 받을 수가 있고 교통도 상당히 좋은 곳이기 때문에 뭐 사실 뭐 강남의 역삼동 하면 누구나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누구나 살고 싶어 하시는 지역이기도 하고요. 자, 그리고 역삼동 직주 근접이 상당히 뛰어난 곳이기도 하고 자체적으로 자급자족이 되는 지역구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 제가 뭐 강조해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누구나 아시겠지만 워낙에 월등히 높은 임차 수요의 증가율입니다. 그리고 기존에도 고정적인 안정적인 수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정말 너무나도 많은 이 강남구의 일자리 인구보다도 더욱더 많은 120만 명 이상의 일자리 종사자가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수요가 상당히 폭발적이라는 거죠. 그런 수요 추가적으로 생겨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공급은 없고 주거 형태는 굉장히 많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임대가 상승률도 충분히 노려볼 수가 있겠고요. 여러 가지 산업 벨트들이 구성되어 있음에 당연히 안정적이라는 부분들을 갖다 붙일 수가 있는 지역입니다. 상권 가깝고요. 노년 신사 상권도 상당히 가깝고요. 또 서초대로의 개발까지도 더해진다면 쇼핑몰 또한 추가적으로 공급이 될 수가 있겠고 이쪽 복합지구 라인들 지하에도 충분히 그런 인프라 시설들이 구축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만족도 면에서도 상당히 좋은 지역이다. 자, 지금도 교통이 상당히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사통팔달 좋은 지역인데 신분당선 용산까지 이어질 거고요. 용산에서 물론 추가적으로 위에 삼성 라인들까지 이어지긴 할 거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신분당선의 가장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부분은 용산까지 연결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강남에서 용산까지 다이렉트로 연결되는 노선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신분당선은 강남과 용산을 이어주는 첫 번째 노선이라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분당선의 힘이 굉장히 강할 것이라고 제가 누차 말씀드렸죠. 자, 그리고 GTX 노선이 바로 또 이 강남으로 한 개 노선도 아니라 D 노선까지 확정이 된다면 총 3개의 노선이 강남구로 들어오게 됩니다. 자, 그만큼 교통이 혁신적으로 지금보다 훨씬 월등히 좋아질 수가 있겠죠. 위례 신사선까지 들어올 수가 있다는 거. 이렇게 한 개도 아니고 한 총 3개에서 4개 정도의 노선이 추가 확충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집가 상승은 불을 보듯 뻔하겠죠. 자, 현대차 GB센터 물론 계획 변경이 이뤄지긴 했지만
총 3개 동으로 구성이 되면서 2026년도 준공 예정을 목표로 해서 계속 지금 현재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언제 만들어지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무엇보다도 경제 파급 효과라든지 또는 여기서 발생할 수 있는 고용 창출 효과입니다. 제가 아까 강남구 100만 명 정도가 넘는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현대차 GB센터 하나가 구성이 됨으로써 나타나는 일자리 수는 122만 명을 생각해 보시면 강남구 지금보다도 더욱더 뛰어올라도 이상할 게 없습니다. 잠실 운동장까지도 이어지는 국제기술 복합지구 개발 소식이기 때문에 잠실과 물론 강남구까지 연결될 수가 있는 부분들 낙수 효과 충분히 기대해 보실 수가 있겠고요. 자, 지하 1층에서부터 지하 6층까지도 구성이 되는 이 영동대로 지하도시 개발. 자, 지금도 이것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실지 모르겠지만 지하 6층까지도 구성이 되면서 물론 뭐 돈이 많이 들어가겠죠. 네, 천문학적인 수치가 들어가겠지만 뭐 광역철도망 그리고 뭐 KTX까지도 예상할 수가 있는 그런 노선이 될 수가 있겠고 그리고 종합터미널까지도 구성이 된다라고 하니까 아무래도 이제는 명실상부 서울 안에서 그 중에서도 강남구 안에서 가장 압도적인 교통의 혁신을 나타낼 수가 있는 그런 바로 이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 지하 영동대로 개발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개발들 우리가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은 눈으로 보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완성이 된 단계에는 우리가 지금 현재 이 금액을 다시는 볼 수가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쪽 지역은 지금 현재 물론 많이들 올랐다라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의 기대 가치, 미래 가치가 상당히 높다라는 것들은 지금 제가 간략하게나마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눈치를 채셨으길 바라겠습니다. 자, 4억 6천에서 4억 7천 정도의 지금 현재 시세가 나타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전세 시세 같은 경우에는 4억에서 4억 1천 정도, 한 5, 6천만 원 정도면 전세 안고 일단은 투자해 놓으실 수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월세 희망하시는 분들 보증금 한 2, 3천 정도 가능하시겠고 월세는 한 120 정도에서 130. 네. 보수적으로 120, 110까지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대출이 가능하시다는 전제하에 한 대략적으로 한 1억 7, 8천 정도 가지시고 도전해 보신다면은 좋은 수익률 가져가 보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네, 지역 특성상 주변에 안정적인 수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호재로 인해서 앞으로의 또 인체 수요를 더욱더 증감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지역이자 물건 살펴보셨습니다. 오늘 첫 번째 물건에 관해서 궁금증이나 고민 있으신 분들 서울 지역 번호 02-2638-3994 무료로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문자는 샵 3989번을 통해서 저희가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물건 또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마포구 망원동으로 가보겠습니다. 아파트입니다. 위치는 6호선 마포구청역에서 도보로 5분 거리고요. 현재 시세는 7억 1,500만 원에서 7억 3,500만 원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강북구의 핵심 지역 마포구입니다. 망원동에 위치한 희소성이 있는 3룸 아파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세한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이 지역은 제가 뭐 마포 사실 굉장히 좋아하는 지역 중에 하나인데요. 무엇보다도 녹지율이 상당히 높은 지역이죠. 서울 이 25개구 안에서 저는 단연 녹지율이 상당히 높은 곳이 바로 이 마포 지역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가 좋아하는 지역이에요. 자, 저는 이 마포 망원동을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사실 우리가 지금 현재 이 처해 있는 이 시장에서 보시면 일반인들이 잘 모르시는 부분들이 뭐냐면 이 토지가 상승률을 그렇게 별로 생각을 안 하시더라고요. 원자재값 상승률 다들 알고 계실 거고요. 지금 현재 뉴스 한 번만 보신다면은 원자재 값이 많이 폭등했다는 것들을 알고 계실 겁니다. 거기에다가 플러스 알파적인 부분들. 네, 인건비가 안 오르겠습니까? 내년에도 오르겠죠. 자, 그리고 토지값도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토지값이 상당히 많이 지금 오르고 있는 추세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토지값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우리가 부동산 가격만 생각하지 토지값을 잘 눈에 띄게 이렇게 체크해 보시는 분들이 많이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토지값이 2020년도에 비해서 2021년도 지금 우리가 지금 이 흘러가고 있는 이 시간에도 땅값은 오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토지의 가격이 부동산에 미치는 영향이 적겠습니까? 상당히 크겠죠. 자, 지금 현재 이렇게 급등했었던 정말 점프하다시피 할 정도로 금액대들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자, 그런 금액대가 물론 지금 시장에서는 인정을 받지 못하겠지만 결과적으로 지금 시장에 나와 있는 우리가 투자 또는 실거주할 수 있는 물건들이 사라진다면 그 다음에 나오는 물건들의 가격대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런 시기를 지금 겪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 현재 지금 있는 집이 비싸다고 할지라도 앞으로 향후에 불과 1년도 채 걸리지 않을 것이라 예상이 됩니다. 나중에 우리가 1년 후에 지금 시장이 다시 한번 돌이켜 보신다면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이 금액대도 상당히 그때가 가격이 정말 쌌구나라고 생각이 되실 겁니다. 그 부분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자, 오늘 망원동 지역은 이쪽 지역은 아파트를 추천드려요. 이쪽 지역은 대단지 아파트가 없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소규모 한 개동, 두 개동, 세 개동 이런 아파트를 많이들 있는 지역인데 그런 아파트라고 할지라도 저는 적극적으로 실거주용 상품으로는 이쪽 지역들은 조금 둘러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많은 개발들이 있고 그 중에서도 일단은 가치,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그런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를 많이 가지고 있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저는 마포를 추천드립니다. 자, 아파트이고요. 마포구청역에서 도보로 약 5분 정도의 역세권 거리입니다. 그리고 25평대에서 28평형 정도 되는 사이즈이고요. 물론 방 3칸에 욕실 2개, 물론 베란다까지 딸려 있는 그런 상품을 추천드립니다. 당연히 아이들 키우면서 3가족, 4가족을 충분히 꾸릴 수 있는 그런 상품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7억 1,500에서 7억 3,500 정도 시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당장에 주담대를 일으켜서 사기 어려우시다면은 일단은 우선적으로 전세 안고 투자해 놓으셔도 좋을 만한 지역입니다. 거주 선호도가 상당히 좋아요. 그만큼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습니다. 어디 지방 아니고요. 서울 안에 있는 곳입니다. 직장군이 상당히 많이 펼쳐지고 있고 지금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재건축 이슈라든지 상권 확대, 대규모 공원화가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뿐만 아니라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재건축 이슈에 따른 이주비 그리고 또는 임대가가 상승할 수 있는 부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숲을 통해서 여러 가지 개발 사업들이 존재하고 있는데 지금 이런 개발 사업들이 하나둘씩 들어갈 때마다 가격대들이 오르는 것을 아실 겁니다. 그만큼 지금 주변에 숲이 많이 있는 곳입니다. 마포구 망원동 같은 경우에는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공원들이 많이 펼쳐져 있고요. 바로 앞에 한강이 있고요. 망원동 추천드리는 지역은 바로 이 지역입니다. 망원역과 그리고 DMC역 그리고 우측으로는 합정역을 이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2호선과 6호선과 경의선 그리고 공항철도를 이용할 수가 있겠고요. 주변에 빠르게 뉴타운 사업들이 진행이 되면서 도시화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안정적인 부동산 가격의 상승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기도 하고요. 직주 근접성, 대학교뿐만 아니라 주변에 서울의 거의 주요 업무타운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을 15분 거리에서 20분 거리에 충분히 도달할 수가 있는 곳이고요. 마포도 20억 클럽에 가입할 정도로 정말 빠르게 고공행진 중이라는 지역입니다. 그만큼 내가 안정적으로 시세 차익을 좀 노려볼 수가 있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성산 시형 아파트 서울 서부권의 최대어라고 할 수가 있는 지역입니다. 3,700세대에서 5,000세대로 탈바꿈이 될 것이고요. 물론 적든 크든 중요한 것이 새 아파트로 이렇게 초대형 단지가 구성이 되면서 그 인근에 미칠 수 있는 영향력 굉장히 크다라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공세권, 숲세권 아파트가 지금 현재 분양시장에서 굉장히 선도하고 있는 그런 추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청약률 또한 상당히 높아지고 있고요. 그리고 리서치 결과에서도 보시는 것처럼 생활공원 그리고 쾌적성들을 많이 꼽고 있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이런 공세권과 그리고 숲세권 아파트 충분히 우리가 실거주 형태로 노려보실 만합니다. 자, 그리고 대규모 공원화가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나중에 부동산의 가격 상승, 그리고 거주 만족도가 높아질 수가 있겠고요. 월드컵 대교가 이번 9월 1일 날 완공이 됐죠. 그로 인해서 서부간선도로망과 같이 이어지게 되면서 서남부권으로 이동성이 상당히 좋아졌고요. 자, 그리고 앞으로 2026년도에 서부광역철도망 구성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롯데몰이 앞으로 바로 옆에 구성이 될 수가 있는데 2025년도 완공을 목표로 두고 있는 지역입니다. 자, 부족했었던 부분들 채워지는 그런 개발 호재이기 때문에 망원동에도 충분히 반영될 수가 있는 그런 호재입니다. 자, 방 3칸 7억 1,500에서 7억 3,500입니다. 전세 안고 투자하신다면 1억 2천 정도 보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월세 희망하시는 분들 보증금 1억 원에 150에서 160 정도 가능하겠고요. 대출이 가능하시다면 3억 3천 정도 보유해 보신다면은 월세도 충분히 접근이 가능하시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두 가지 물건 저희가 소개해드렸습니다. 방송 보시다가 궁금증이나 고민 있으시다면요. 주저하지 마시고 연락주세요. 저희가 상담 도움드리겠습니다. 서울지역번호 02-2638-3994 무료로 도움드리고 있고요. 문자는 정보 이용료 100원 부과됩니다. 샵 3989번 남겨주시기 바랄게요. 저희가 준비한 부동산 온에어 소식은 여기까지인데요. 참고로 시청자 여러분께 다양한 정보 제공해드리고 있지만 실제 부동산의 가치, 가격의 상승과 하락은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참고로만 이용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뵐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